자, 시작합니다. 이건 식생지수 측정 기기고요. 세트를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여기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주는데 여기 흰색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주고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칼리브레이션 인서트 화이트 샘플. 그럼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끝난 거고요. 이제 세팅을 눌러서 메저먼트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시면 돼요. 옆에 물려서. 이게 끝입니다. 그 시범을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고구마 잎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여기 연맥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3분의 2 시점 정도에서 물려서 세팅을 한번 눌러주시면 NDVI 밸류가 나오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값이 나옵니다. 여기 밸류 67.7334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소수점 첫째짜리 마무리. 네. 다 지우고. 방금 또 다시 얘기하라. 내가 촬영을 못해. 그래서 이제 촬영이 난다.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게 메모리 기능이 있긴 한데 메모리 하지 말고 바로 여기서 이제 그 값을 불러서 야장이 옮겨 접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거지, 그지? 네. 소수점 첫째짜리까지만. 오케이. 이거는 엽록소 현광 측정기라고 하는 건데, 얘는 칼리브레이션을 따로 잡아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얘는 옆 챔버라고 해서 이 집게를 입에 물려놓고 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운이 돼 있다가 여기서 빛을 쏴주게 되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현광물질이 광합성 할 때 현광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측정해 가지고 값으로 환산해 주는 기계거든요. 이게 주의할 점은 이제 옆 챔버를 이렇게 물려 놓은 상태에서 잎에서 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기거나 움직이면 안 되고, 측정할 때 여기 고무링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맞물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맞물린 상태에서 얘를 열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여기 열 때 이 스템 부분이 여기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니까 너무 세게 눌러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탁 끼워 놓으면 지가 고무가 있어서 안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픈한 다음에 세팅을 누르면 자기가 값을 저절로 찍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넘버가 자기가 몇 번째 찍었는지 번호가 뜨거든요. 이거는 따로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넘버를 야장지에 적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잠깐만, 이거는 현광 측정하는 거는 그냥 꽂아놔야 되잖아. 네. 15분 정도. 15분에 지금 물리는 방법을 설명드려요. 여기 잎이 있으면 여기 아까 NDVI랑 비슷한 지점에서 연맥이 피해가지고 이렇게 잎을 찍은 다음에 여기 문을 닫아서 15분 정도 유지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아무 잎이나 물리면 안 됩니다. 아무 잎이나 물리면은 이 잎 상태 조건에 따라서 이게 현광이 달라지거든요. 이 현광을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잎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0.8 기준으로 해서 0.8에서 0.85가 가장 측정 이상적인데, 0.7이라든지 그 이하로 떨어지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현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잎이 만약에 새로 나온 잎 있잖아요. 새로 나온 잎은 통상적으로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완전히 전개된 그 두 번째 잎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자, 그걸 한번 빼보지. 자, 여기 보면 맨 가장 길게 이제 자란 부분 있잖아요. 가장 길게, 어느 게 가장 기노? 요게 이제 주경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온 줄기. 이 자꾸 건드려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네, 이거. 부러져 버렸네. 하여튼 요거는 측정하시지 말고, 여기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색깔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전개된 요게 두 번째 잎,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전개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엽병이라 하면 가운데 소위 미드리버, 여기 이제 물이라든지 양분이 이동하는 거, 요 채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 줄 라인을 비해서, 가운데 쪽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3분의 2 되는 지점 얘기하는데 이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운데 측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육 조사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수분 처리를 하기 전에 이제 최종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줄별로, 그죠? 각 줄이라고 하면 앞으로 처리가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이거 써보셨어요? 생각이 그러면 저 갖다 내면 됩니다. 되겠다. 아니 그거 마이크 자, 오늘 그 샘플링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샘플링이라기보다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죠? 조사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수분, 소위 관수 처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관수 처리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평균 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 그러면 뭘 평균으로 잡을 거냐면 우선은 가운데 있죠. 가운데 평균 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좌우측에 요걸 1이라고 하자고 1번 하우스, 2번 하우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 조사할 것은 소위 경장입니다. 경장이라고 하면 줄기 길이를 말하죠. 그러면 줄기 길이를 자꾸 이렇게 조사한다고 건드리면 얘가 아파. 그러니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딱 여기 떼봐. 자를 떼보세요. 그냥 요 끝만 떼. 끝만 떼고 요것만. 이렇게. 아니 그 밑에 넣지 마. 그냥 위로 해. 자, 요렇게 하고 마세요. 이해됩니까? 그럼 60cm죠, 그죠? 그럼 60.5cm 하고 이래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5cm씩 자라. 많이 자랄 때는. 그래서 소수점 필요 없다. 그래서 반올림 해서 적당하게. 경장은 어디까지냐면 줄기라고 하면은 맨 끝잎이 나오는 달리는 여기 끝이 요 줄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줄기의 길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잎수라고 하면 뭐냐면 가장 길게 자란 요때는 살짝 건드리세요. 자, 보시면 마디가 여기서 나오죠, 그죠? 땅 속에 묻힌 마디는 우리가 카운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3개, 4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고, 그거는 뭐냐? 그거는 나중에 열매를, 괴근을 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나온 게 여러 가지 좌우측으로 벌려져 있죠, 그죠? 여기가 스타트예요. 그러면 스타트는 하지 말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마디라고 하면은 잎이 2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죠? 8개, 9개죠. 그죠? 9개 마디. 그러니까 9개 마디면 잎은 몇 개예요? 맨 끝에 하나 나오니까 10개가 되겠죠. 지금 뭐 마디만 하면 돼. 잎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좌우측으로 나오기 때문에. 잎수를 카운트 다 하다가는 날 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것만 하면 돼.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뭘 할 거냐면 간직경을 해야 돼. 줄기 직경. 그러니까 이게 요 지름이거든요. 줄기가 얼마나 폭이 넓으냐, 좁으냐. 이게 왜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수분 처리를 하면 얘가 빨리 자라. 연약하게. 그러면 줄기가 어떻게 된다? 얇아져. 얇아지면은 얘가 광합 성향도 적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로 비바람 치면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이렇게 지금은 포복행위이기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광합성이라든지 형광 측정해 보면 완전히 그 값이 떨어져. 그래서 심각한 생리적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분 처리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도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조사해서 적어 보면은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해보면 그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가자팀에서는 뭐 할 거냐 하면 일반 이제 생육 조사는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가자팀에서는 센싱을 하는 거예요. 센싱이 뭐냐 하면 이 잎 자체를 스캔을 뜨는 거야. 카메라로 떠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는 녹색이 정상적으로 와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다, 뿌리에. 그러면은 얘가 호흡을 못 하잖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면은 얘가 잎이, 뿌리가 수분을 흡수를 잘 못하죠. 그러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의 광합성, 결국은 엽록소가 형성이 안 되겠지. 그러면 잎이 황백화, 백화된다는 거지. 그 스트레스 정도를 센싱으로, 소위 최첨단 카메라로 측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저기 광합성 측정기, 그리고 형광 측정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느냐, 광합성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한다 이거지. 그 의미를 말하면 우리가 더 레벨업이고, 그 센싱은 기계에 의존하는 거고, 그런 거다 이 말이지. 카메라 한번 비출까? 자, 오늘 참석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엽록소 측정기입니다. 엽록소 측정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잎 속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게 엽록소지 않습니까? 엽록체 속에 엽록소죠, 그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클로로필 메타입니다. 스패드라고 하는데, 스패드 502죠. 이게 뉴 버전입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캘리브레이션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조절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제로 상태로 이제 나와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준화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59.9거든요. 우리가 이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59.9면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배우에 있어서는 보통 40 정도 나오고요. 이 고구마는 후막 조직이 두껍거든요. 두껍고 잎 색이 아주 진하잖아요. 그래서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 성분이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잎이 황백화 되거든. 그러면 요게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섭외 처리를 하면 35도 되고 40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위를, 어느 잎을 측정할 거냐는 아까 소위 패던 클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개된 그 잎의 두 번째, 요게 이제 전개됐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색깔이 변색된 거 말고 정상적인 잎, 요걸 한다는 거죠. 그럼 위치는 어디냐? 요렇게, 지금 더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에러가 나죠? 예. 이렇게 하면 49.6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어느 잎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제 기준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만 하면 안 돼. 양쪽으로 두 개를 해야 돼. 그러면 요 잎을 해도 되고, 그 다음 잎을 이제 해주는 거지. 그 왜 이거는 53.34잖아.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엽록소가 완전히 형성된 게 있고 덜 형성된 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평균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리저너블하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재배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가는 이제 물질 이동이 안 되는 늙은 잎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전체 센싱할 때는 전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번째 잎이 가는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면 돼.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생장, 그러니까 자라는 정도만 일단 측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요번에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줄기의 직경은 어떻게 구하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지가 나왔죠. 가지가 나왔죠. 그죠?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새로운 가지란다. 주지라고 합니다. 주경이죠. 그러면 주경이 나오는 스타트 때는 여기 첫 번째에서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분지가 갈라진 거는 어차피 여기는 너무 굵으니까 요것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첫날입니다. 저거 줄 시어정이 잡고 가야지. 오늘은 24년 6월, 오늘이 9일이죠. 6월 9일 날 저희들이 이제 고구마 소위 섭외 처리 정도에 따라서 또는 한발 처리 정도에 따라서 생리적으로, 그리고 생장, 그리고 나중에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들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수확 때까지 이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실제 고구마가 얼마나 달렸는가는 우리가 겉으로 육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뽑았어. 큰 삽으로 전체 흙까지 해서 이제 뿌리 정도를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뿌리의 길이라든지 뿌리 개수까지 파악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